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얘기? 또 뭐 자기가 가진 커리어 말고도 이런 얘기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잘 같이 안 해볼 것 같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작년에 수원 사람들 영화제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로 함께 모이게 됐잖아요. 그걸 계기로 또 많은 걸 해봤는데 이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MZ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M과 G는 사실 분리된 개념인데 그 두 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을까? 좀 요소별로 찝어보면서 우리가 접점을 만들거나 혹은 차이점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1년생, 한국 나이로 45, 사업과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건 영화고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통해 만나게 된 저는 유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서 Z를 대표하게 된 2001년생 한국 나이로 25살이고 세계 나이로 24살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빠른 89년생이고요. 성은 표씨고 이름은 수연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미디어는 제가 15살이 된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30년간 한결같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 어린 나이에 TV도 좋아하고 그때 저희는 또 라디오 세대여서 자기 전에 별밤 같은 거 듣고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관례 같은 거였거든요. 그때 이문세 아저씨가 진행하는 별밤. 그랬는데 영화를 가장 좋아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극장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간. 극장을 갔을 땐 누군가한테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집에서 예를 들면 TV 보게 되면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우리 때 지금처럼 뭐 태블릿을 갖고 내 방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각 방마다 TV가 있는 세대도 아니어서 거실에서 보다 보면 엄마 발소리 들린 것 같으면 끄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세대니까 극장은 어느 순간 나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놀이동산 같은 느낌 더 작게 더 크게 얘기하자면 환상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나 그러니까 그때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쥬라기 공원 이런 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와, 영화가 나를 가장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구나, 콘텐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SNS 다 보시겠지만 네. 저는 극장 몽타주들을 그날 본 영화로 많이 올리잖아요. 네. 여전히 극장은 저한테 그래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적으면 적어서 또 나를 설레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어릴 적 봤던 영화들 중에 제일 인상 깊게 아직까지도 찾아보게 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 1이 나왔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영화적인 상식이 전혀 없는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 크라이튼이었나? 그 작가가 쓴 소설에 대한 그건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면 공룡을 만들 수 있는 건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되게 순수했죠 그때는. 거기 막 첫 장면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싹 나오면 샘이 이렇게 보고 우와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문화적인 충격 같은 걸 받은 거야. 불과 우리는 그 전에 심영래 선생님이 만든 인형탈을 쓴 티라노의 발톱 이런 영화들이 동시대 영화거든요. 그런 걸 보다가 쥬라기 공원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환상의 나라인 건 거지. 근데 그 묘사 정도가 92년도에는 너무 현실성 있어서 지금도 그 영화 되게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운 마음이 들면은 뭔가 밖에서 놀고 싶은데 못 노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 무조건 TV를 틀어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나이 세대 상관없이
뭐 지금까지도 모두가 뭔가 적적하거나 할 때 유튜브를 틀어놓는다거나 계속 뭔가를 틀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를 계속 틀어놔요.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어쨌든 시리즈? 내가 본 것들? 다 포함돼요. 내가 봤던 것들을 또 틀어서 계속 그냥 소리만 듣게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안 봤던 시리즈를 계속 틀어서 보고, 이동할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씻을 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독이 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미디어가 내는 소리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이라도 공백이 뭔가 느껴진다 하면 바로 그냥 뭔가 계속 틀어놓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으면 그냥 이상하게 같이 있는 기분이고 그래서 사실 시리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되게 친숙하고 친근한 존재여서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제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세계에 빠지게 해준 건 또 영화여서 그렇죠. 되게 성격이 저한테는 달라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엄청나게 몰입하고 계속하면서 생각하고 좀 더 머리를 쓰면서 봐야 되는 영화거라고 할까나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시작하는 게 되게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매력에 빠져서 의식적으로라도 영화를 보는 시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미디어를 꼽기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성향이 너무 달라서. 영화, 드라마 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달라서 뭐가 더 좋은지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극장을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영화를 OTT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영상님께서는 아까 영화관을 꼭 이제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지금도 자주 가신다고 했는데 나윤님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 그 점에서. 영화관 가는 걸 그래서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 OTT로 보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 요소가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고 있다가 누가 문 벌컥 열고 뭐 하냐고 하면은 약간 나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또 뭔가 맥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를 훨씬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요즘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 재개봉을 되게 많이 하고 또 독립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을 엄청 자주 가요. 네. 내일도 가타카 보러 지금 나연님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영화라는 컨텐츠를 온전하게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극장을 사용할 뿐이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의 충분한 만끽하는 시간을 OTT로는 즐길 수 없으니 내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그때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의지 같은 게 있는 건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훈장 날듯이 1년에 극장 몇 번을 가? 뭐 이런 게 나 스스로 시네필이라는 거에 위계를 나 5번은 가지? 아니 뭐 많이 가는데? 뭐 이런 지금 나연님 얘기를 들으면 극장은 나연님이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는 곳이지 나는 극장에서 봤지 이렇게 뭔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약간 꼰대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네요. 영화관 하나로 레벨을 나누고 뭐. 그래서 그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 요즘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그거는 돌비에서 봐야지. 맞아. 그건 아이맥스에서 봐야지. 그런 얘기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급 궁금한 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영화 보고 나면 내 관점만 생각하고 끝내기 아쉬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인터뷰도 찾아보고 영화 감독이나 출연한 배우나 그런 걸 되게 찾아보고 또 평론가님의 생각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각각 어떻게 그런 걸 해소하시는지 좀 보고. 세계의 주인 봤을 때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찾아보고 그냥 인터넷에서 세계의 주인 쳐서 볼 수 있는 TMI 그런 것들 다 찾아보고 또 배우들의 정보도 찾아보고 왓챠피디아의 정리가 좀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어떤 곳에 출연했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평점이나 리뷰는 뭐 트위터나 유튜브 그런 왓챠피디아 가리지 않고 다 찾아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찾아보고 나면은 제가 느꼈던 영화를 보자마자 느꼈던 어떤 되게 정리되지 않은 말로도 설명 못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글로 적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때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들었던 그런 생각이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 뭐 세계주인 보고 나서 느꼈던 크레딧이 딱 보이자마자 계속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느낀 감정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거를 영화 보고 꼭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아이코닉한 인물? 나한테 있어서 드렁큰 타이거였어요. 음. 20대 초반부터 장가들기 전까지. 심지어 제 차에 그때 CD였거든요. 드렁큰 타이거 CD로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태교를 했을 정도로 너무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렁큰 타이거가 지금은 너무 노세한 힙합 1세대시죠, 1세대. 원로 같은 느낌은 있지만 흔히 아이돌 1세대 그룹들이 한참 인기를 끌 무렵에 맞아요. 드렁큰 타이거가 시작을 했는데 97년? 그쯤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은 드렁큰 타이거에서 저는 샤인보다는 그냥 타이거 JK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JK 음악은 지금은 힙합이 너무 접해 넓잖아요. 근데 그때 드렁큰 타이거 음악을 듣는 애들은 약간 니치한 애들이야. 이것도 이게 좀 나뉘는 그러니까 드렁큰 타이거 좋아해? 그러면 뭔지는 알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다가 드렁큰 타이거 3집이 나오면서 굿라이프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인기가요 방송에서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때 나왔던 윤도현의 러브레터나 이런데 JK의 모습이 계속 나와. 근데 이제 JK가 재밌는 게 그 뒤로 힙합 크루를 구성해요. 그 사람이 만든 무브먼트라는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무렵에 힙합을 한다는 크루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멤버를 구성한 사람들이 윤미래, 다듀, 은지원, 에픽하이, 뭐 지금 그런 진짜 메이저한 가수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파티 놀러 갈래? 그러면 당연히 JK나 다듀가 나오는 파티 위주로 가고 뭐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335, 막 4만원, 5만원 모아서 제일 후진 자리에서 보는 거 가고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들어요. 힙합을 듣더라도 JK 음악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요? 힙합 그때 90년대 힙합은 되게 뭐랄까 지금 90년대 힙합 붐베이비라고 하나? 잘 몰라요. 힙합 잘 모르는데 그 템포 자체가 버거워. 무겁구나 베이스가. 차라리 아이브 노래 듣는 게 좀 가벼워. 아 최근에는 맞다. 음악 소비를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우퍼 강하고 그 비트 강한 음악을 들을 때 좀 버거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정서 자체의 템포가 이미 이 진폭이 얕아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기분 좋을 때 힙합을 듣느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캐롤 광고 없는 뭐 연주곡 듣고 이지 리스닝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조금 느슨해지고 싶을 때는 그 엔니오 모니콜의 그 OST 뭐 그 시네마 천국, 미션 이런 만든 음악 감독님 음악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 좀 제가 막 되게 약간 홀리해지는 느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저도 힙합 R&B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듣는 힙합은 없어요. 요즘 세대 아티스트 아예 모르고 1세대의 뭐 미국 동부 서부나 국내 뭐 드렁큰 타이거나 가끔 찾아 듣긴 하는데 진짜 버겁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아이돌 노래만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최근이라고 할까요? 한 1년 전부터 보아 노래 듣다가 앰플로도 듣다가 최근에 핑클도 듣고 앰플로 뭐 클래식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모든 노래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저는 음악을 듣는 폭이 되게 넓다고 생각해요. 한 장르만 듣지 않고 발라드 빼고는 대부분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신선함을 주는 노래가 없었어요, 저한테. K-팝은 뭐 다 그냥 나올 때마다 너무 빠르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금방 질려버리고 인디 음악도 그냥 질려버리고 그냥 노래를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도파민 터지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가보자 하고 시작한 게 보아랑 앰플로가 같이 부른 러브버그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2000년대 초반에 그 감성? 근데 저는 2000년대 태어나서 그 감성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Y2K의 정점 아닌가요, 그때가?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세요? 듀스 아세요? 네, 이현도라는 사람이 만든 2명이 나오는 댄스 가수. 그 엄청 유명한 노래 하나 있지 않을까요? 뭐 나를 돌아봐, 우리들, 우리는 그런 노래. 지금 쉽게 얘기하면 뉴진스가 하는 뉴잭 스윙의 원조가 듀스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뉴진스가 하는 음악의 색깔이 원조라고 치면 대한민국에서는 듀스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 음악을 듣는데 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걸어진다. 우리 때 노래를 들으니까 신나나 보다. 그러니까 나인님한테 궁금한 거예요. 그 음악이 보아 노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파민이 터지는지. 네, 진짜로. 버스 타고 집 가다가 그 버스에 라디오 나오잖아요. 라디오 노래로 보아의 밀키웨이가 나왔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약간 좀 휴대폰 하던 거 다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가고 핑클의 영원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갑자기 뭔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일단 선율이 요즘 K-팝에 없는 네. 멜로디가 전주. 강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왜 제가 그런 노래에 심취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한테도 K-팝은 너무 가볍고 뭔가 그냥 금방 씩씩 질리는 느낌이 강하고 인스턴트 식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전 뉴진스 노래는 잘 안 질려요. 그게 과거 장르를 잘 차용해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듀서에 대한 칭찬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뉴진스 제가 뉴진스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노래를 계속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막 아이돌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만 들어 그러는 편은 아니었는데 팬덤의 관점에서 네, 맞아요. 팬심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근데 진짜 뉴진스 노래도 안 질리고 유일하게 K-팝 노래 중에서 풀고 이제 옛날 노래를 자꾸 듣게 되고 그러네요. 그게 신기해요. 맞아. 요즘 친구들이 오히려 80년대 노래나 90년대 노래를 찾아 듣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이 아니라 저 학원에서 일할 때 갑자기 엄청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이. 더 어린 학생이. 네, 그 학생들은 이제 2010년생인데 엄청 옛날 노래 불러서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알파 세대 분들이 그쵸.
저랑 알파 세대 저랑 맞추시지. 비슷한 게 되게 옛날 것들을 좋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윤님 나이 때 예를 들면 한 세대 전 사람들의 음악을 내가 즐겼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나윤님의 세대는 편견이라는 게 좀 걷어진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냈던 젊은 시절의 또래들은 흔히 사대주의라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음악, 댄스를 댄스 음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인 가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게 조금 너무 내 생각에는 너무 상투적인 뭐여서 나는 그걸 못 듣겠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약간 좀 떨어진다 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코로나 시기에 임영웅인가요? 무슨 영웅이죠? 그 가수 임영웅 맞나요? 네. 그 트로트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그거야. 이 세대들은 할머니랑 손주가 같이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구나. 편견이란 게 걷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그게 시발점이 됐던 건 서태지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가 차별적인 음악을 하면서 저게 진짜 우리 시대 음악이지라는 우리는 어느 순간 궁금한 게 서태지가 그 이전의 가수들과의 달랐던 차이점이 뭐예요? 장르 파괴?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거예요. 예전에 뭐 가요 톱10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각 방송국마다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럼 너무 이례적으로 지금은 멜론 차트 세우면 트로트 가수는 임영웅 정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엔 뭐 댄스팀 쿨하고 태진아 아저씨가 1위 대결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아 맞다 옛날에 그랬었어. 맞아. 그래서 태진아 아저씨가 뭐 미안해로 골든글러브를 받기도 하고 골든글러브는 1위를 5번 하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H.O.T도 못 이기지 않았어요? 태진아는? 와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굵직한 트로트 가요들이 그 해에 좀 족적을 남기잖아요. 무슨 뭐 누구가 뭐 무슨 송대관 네 박자.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오듯이. 맞아. 근데 서태지가 나온 이후에는 그가 이제 그때는 랩송이라고 했어요. 아 힙합이라고 안 하고? 힙합이라고 안 하고 랩송이라고 했어. 힙합이란 단어조차 몰라. 아저씨들은 힙합은 큰 바지인 줄 알았어. 아 서태지가 나온 이후에는 서태지가 컴백한 시기서부터는 가요계 자체가 서태지로 그냥 모든 게 마무리되는 분위기. 심지어 제가 그 중학교 때 공개 방송 같은 걸 한번 보러 갔는데 뭐 거기 도와주시는 조연출 같은 분들이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해. 서태지 팬분들 다른 가수들한테도 많이 응원해달라고. 그때 그래도 제가 그 공개 방송 봤을 때 나온 가수들이 되게 만만치 않은 가수들이었거든요. 터보도 있었고 되게 인기 많은 가수들이 많아요. 패닉. 서태지라는 사람은 그냥 그 시대의 10대들이 그냥 뭐 다른 음악이 없어. 그냥 서태지만 들었을 정도로 아예 장악을 해버렸고 지금 가요계 시스템 이런 거 다 서태지가 그래서 문화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컴백홈이라는 노래 나오고 나서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의 어떤 가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좀 권위를 가졌던 가수였죠. 신기하다. 근데 그 가수의 등장 자체가 편견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다른 음악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태진아 아저씨 노래는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진짜 아이코닉한 인물이셔서 그렇죠. 컨텐츠 쪽으로 크리에이터나 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잘 없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랄지 연예인, 유명인한테 잘 관심을 안 가져요. 별로 뭐가 그렇게 나랑 다르지 싶어서
너무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막 우러러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해? 우상화하지 않는. 근데 전 이게 꼭 우리 나연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좀 그렇게 변해간다는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2학년 때 H.O.T가 데뷔를 하면서 그때의 H.O.T를 안 좋아하면 약간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까지도. 왜냐면 중1 겨울방학 되기 전에 그 해체를 했던 거라서 방금 말씀하신 서태지처럼 너무 아이코닉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모르고 그들의 이름을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이 폰 하나로도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라든지 전혀 몰랐던 문화 요소들에 대해서 디깅을 할 수 있는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세대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하나로 묶이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생들만 해도 하나로 묶이는, 그리고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저 대학교 지나서까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진출할 때 그 시기까지 쭉 방영을 했던 건데 그것도 공감을 못하면 약간 이상한 이단아 같은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하나로 딱 묶어줄 수 있는 가수라든가 TV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없는 것 같고 다 얘기를 해보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범위가 그냥 지구 전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막 그렇게 팬심으로 우상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요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코르티스가 엄청 되게 힙하고 DS 동생들 맞아요. 그리고 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 되게 좀 좋아해요. 막 모든 아이돌 다 한 번씩 궁금해서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 그냥 뭔가 그러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비파하지는 않고 분명하진 않지만 저희 세대 때는 취향을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와 신드롬이라는 걸 강제적으로 내가 계속 몸으로 받아내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H.O.T 노래만 계속 틀고 듣고 보게 된다면 나도 어느 순간 그 5명의 멤버 중에 하나를 좋아해야만 하는 것 같은 어떤 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연님 말씀을 들으면 다 좋아해. 니들 노래도 다 관심 있고 재밌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 난 너를 좀 깊이 파기 전에 또 얘를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취향이라는 걸 강제하지 않는 세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완전 맞아요. 근데 마지막 기억은 그냥 엑소 좋아해. 엑소 으르렁 막 유행할 때 너 엑소 누구 좋아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엑소 안 좋아해 이러면 에잉?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스마트폰이 엄청 보급되진 않았었나? 2012년 학생들 사이에서? 그때 제 기억에 아마 갤럭시 노트가 엄청 맞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12년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뭔가 너도 나도 다 좋아했던 연예인?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그때 기점으로 유튜브 나오고 하면서 방탄도 왜 유튜브로 붐업된 팀이라고 하잖아요. 전 맞아요. 세계에서. 근데 확실히 유튜브가 엄청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인해서 취향 세분화가 본격화된 것 같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교집합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과거에는 셀럽들이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남하고 다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 자체가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빠르게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Y2K 패션이 유행한 지도 한 5년쯤 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분명히 저도 그 시초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들 회귀해야 되게 우리가 입는 옷들이 유행이 막 타고 있을 때 와, 과거에 우리 아빠, 엄마 입었었던 옷 되게 독특하다. 예쁘다. 그러면 나도 통바지를 입어볼까? 크롭탑을 입어볼까? 패딩도 오버핏이 아니라 좀 짧게 입어볼까? 그런 유행들을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김희선 머리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연예인들이 아닌 이제 일반인들이 유행과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 같은 문화가 된 맞아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예인이 따라하죠.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도 결국은 뭐 연예인도 많이 하지만 일반인들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달라. 약간 이걸 표현하고 싶은 게 요즘의 유행인 느낌이에요. 아, 그 굳이 유행을 뽑자면. 어떤 유행에도 타려고 하지 않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괜히 막 근데 이게 홍대병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다 그러지 않나 싶고. 보면 얘기가 다 너무 다채로워서 지세대를 한 세대로 묶는 것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대화 자체가 MZ라는 세대를 한 세대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문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사실상 얘기를 해볼수록 다 더더욱 달라요.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마케팅 같은 것에 엄청나게 잘 휩쓸리고 유행하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약간 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아, 아연님이 본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또래 집단을. 네, 우리가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영포티라고 하는 40대 아저씨들을 구분짓는 요즘 영포티 아줌마 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네, 너무 많아서 영포티를 구분짓는 거를 봤을 때도 그들이 생각하는 약간 살집이 있고 뭐 슈프림 좋아하고 뭐 나이키 그 리저브 백 들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에 정형화되어 있어서 40대 아저씨들을 젊은 사람들이 약간의 비하의 목적으로 우스갯스러운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까 나연님이 얘기하는 거에 일견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대도 뭐 회사의 중견이어서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세계로 영역을 존재하는데 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코웃음도 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서 한 무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한 걸 오히려 약간 폄하하는 식의 신조어가 더 생기고 옛날에 그런 말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냥 대중을 표현할 땐 대중이라고 하지. 과거엔 자기의 개성이 되게 뚜렷한 존재들을 오히려 오덕후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오히려 대대 맞아요. 폄하하는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너 뭐라 그래 오타쿠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개성을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세대는 그 강제되어 있는 유행과 트렌드를 맞추지 못하는 누군가를 지적을 했었던 세대. 근데 지금 나윤님 말씀은 그 트렌드라는 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개성이 있는 삶이 훨씬 더 윤택해 쪽으로 가고 있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아무래도 저도 엄마 아빠랑 엄마가 계속 딴 얘기를 죄송스럽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70년대생이신가요? 네, 73년생이십니다. 아, 이정재가 72, 정우성이 빠른 73일 거예요. 이정재 아빠인 축하드립니다. 어린 것은 축복입니다. 쓰실 때 스마트폰 각자 쓰시는데 아이폰 둘 다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자주 쓰는 앱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걷는 거 좋아하고 뛰는 거 요즘 많이 하니까 뭐 나이키 러닝이나 피크민 뭐 토스 제일 많이 쓰고요 저는 주식 관심 있으니까 네. 뭐 어떠세요? 저는 미리 알림 어플 엄청 매일 이 어플을 한 진짜 10번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시네. 이 미리 알림 어플이 최근에 iOS 업데이트 되면서 기본 캘린더랑 연동이 되기 시작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캘린더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성 있게 할 일을 관리하고자 오 좋다. 이거랑 이제 캘린더 요 두 개를 진짜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구글,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애플 네, 애플 자체의 기본 캘린더. 어플. 네. 좀 기록하고 일기 쓰고 스케줄 관리하는 거 좋아해서 예전에는 일기장처럼 다이어리로 해서 손으로 썼는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투두메이트라는 어플로 이제 어플에서 기록을 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SNS는 기본으로 자주 인스타라든지 네. 혹시 인스타 외에도 하는 SNS 있나요? 저 트위터랑 유튜브도 SNS로 치나요? 요즘은 근데 뭐 투표며 게시물이며 채팅이며 저는 그 세 개로 쳐야 될것 같기도 시류를 파악합니다. 인스타, 유튜브, 네, 그 세 개가 X. 저한테 전달해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고 본의 아니에요. 네, 이렇게 포켓몬 고 재밌죠. 많이 증강현실. 포켓몬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가 사실 포켓몬 세대를 잡기가 또 어려운 게 저도 네. 초등학교 때 포켓몬 세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 SBS 수목 그 시리즈로 첫 방영이 됐던 건데 99년에 그때 막 그 최덕희 성우님이 피카츄하고 뭐 이럴 때 아무튼 그 광고식으로 포켓몬에 대한 거를 SBS 자체가 만든 게 있었어요. 광고물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P세대 해가지고 포켓볼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99년, 신기하다. 2000년.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포켓몬을 알아서 되게 반갑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같은 세대라고 묻기에는 근데 뭐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포켓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 아닌가요? 우리 아들은 아마 자기 세대라고 얘기할걸요? 뭐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네. 아마 걔가 나중에 컸을 때 진격의 거인 세대냐고 그러면 아마 자기 진격의 거인 세대라고 할 거야. 넷플릭스로 봤기 때문에. 원피스도 음. 연재를 몇십 년을 했고 저 코난도 그렇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숙소에 있던 TV로 진격의 거인 처음 봤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러면 2012년쯤? 네, 13년? 네. 오, 와우. 신기하다. 저는 보니까 저는 일단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일단 용량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준현유랑 같이 즐기는 FC 모바일 축구 게임 축구 하루에도 10수번씩 들어가면서 선수가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질까봐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확인하고 있고 참고로 최근에 전적에서 우리 준현유가 저한테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걔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3번에서 3번 다 이겼어요. 열받겠다. 2승 1무인가 그랬어요. 했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찐텐으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날만. 아이폰의 기본 어플 중에 건강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평균 걸음수를 6,000걸음을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5,400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들어가서 건강 보는 거. 핸드폰으로 이제 잠자기 전에 유튜브는 꼭 보는 것 같고. 생활에 밀접한 네. 거. 요즘 생각하시는 핫플레이스 있으신가요? 각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궁동이 제일 아무래도 수원 사람이니까 우리가 네. 와, 행궁동은 근데 이제는 좀 뭐랄까 너무 저기 인기가 커져가지고 한국어를 해줬어요. 외국인들 너무 많고 저한테는 이제 하락세예요. 행동은. 네.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근데 제 기준에서는 성수가 저러다 말지 싶었던 스팟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커지고 있어서 그니까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큰 기업들이 주둔을 하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리고 큰 엔터사들도 꽤 들어가 있고. 자본이 몰리기 시작했지. 거기. 네, 맞습니다. 팝업도 그래서- 엄청 많이 하고. 어제 하치투하치 봤습니다. 오, 요즘 또 성수로 일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일하는 곳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와서 진짜 영어 썩은 영어 하느라 힘들어서 근데 대단하다 그래도. 제가 말하고도 문법 다 틀렸는데 알아듣네?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우리 한국말도 문법 다 틀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행궁동에서도 일을 해보고 아 그랬었어요. 네, 행궁동에서 1년 동안 일을 해봤었는데 이게 제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행궁동 이 딱 그 저희가 생각하는 행궁동 딱 스팟 있잖아요. 저는 그 주변으로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수원천도 까지도 넓어지고 그 위쪽 북수원으로도 넓어지고 남수동. 네, 또 아래 팔달문까지도 넓어지고 그래서 중심보다는 그 주변으로 가는 걸 훨씬 좋아하게 되어서 행궁동 뭐 방금 뭐 하락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중심지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건 없는 느낌이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고 이제 수원 주변의 그쪽을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가게들도 많고 해서 자꾸 가고 싶게 되더라고요. 좀 편한 느낌. 외곽 쪽으로 중심. 네, 맞아요. 좀 이제 서울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성수 한남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물레나 신당이나 이런 데가 요즘에 힙한 곳이라고 막 말들을 했는데 물레든 신당이든 성수랑 차이인 게 아까 그 대규모 자본이 거기엔 없어요. 같이 힙한 느낌인데 그래서 물레도 공장 기반의 힙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개인전하고 갤러리 열고 하면서 커진 건데 거기 안에서만 소구가 되고 중심지에서 퍼져가는 그 느낌이 되지는 못해요. 주택가에 막혀 있고 또 공장지대에 막혀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레를 좋아하는 게 가기도 편하고 수원에서 그리고 성수랑은 다르게 진짜 더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스 같다는 생각. 그래서 가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행궁동 인기는 당분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수나 과거에 뭐 가로수길 이런 데 한참 인기 많을 때도 그 지역의 인기를 선도했던 건 아티스트들이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서 괜히 힙하게 만들었다가 뭐 월세가 너무 비싸지면 나가고 뭐 이러면서 가로수길 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행궁동의 소구점은 행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유네스코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맞아요. 수원시가 전폭적으로 거기서 미디어 쇼도 하고 하니까 이게 거대 기업 자본이 없더라도 수원시 내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구점은 계속 있을 거고 거기가 이제 질려버리고 고루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가겠지만 행궁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행은 당분간 갈 거다. 제가 오늘 간 곳이 성남에 있는 용인에 있는 고기동 유원지점이에요. 무기동. 고기동 유원지점은 앞에는 산림이 있어서 산림이 우거져 있고 네. 그 반대편으로는 계곡이 흘러요. 심지어 예쁘겠다.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다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그 밑에다가도 또 테라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여름에는 못 간대요. 하도 사람이 막 많아서. 빵 종류도 좀 달라. 거기서 베이킹을 하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레귤러한 스타벅스랑 다른 빵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막 있고 이러니까 그 멀리서 풀샷으로 잡으면 꼭 숲속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사진 찾아보니까 층고도 엄청 높고, 높고 해서 창작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요. 배산 임수예요. 근데 사실 저는 세대 차이로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세대 통합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건 다른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세대 차이를 논하면 항상 위에 세대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름이거든요. 나 스스로가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랑 너무 멀어서 상대방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나윤님한테 내 말이나 행동이 좀 고루한데 좀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오히려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나윤님도 설득 당해주고 아니 나윤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나윤님 세대를 더 설득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좀 젊고 싶다.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저는 제 세대가 오히려 되게 혜택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뭐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도 다 경험해보고 골목 문화도 즐겨보고 친구들이랑 팽이치기도 했지만 지금 애들이랑 SNS로 놀고 다 해본 세대니까 저희 세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근데 나윤님 얘기 들으면서 나윤님의 세대를 살아도 재밌겠다. 저 나이 때 내가 20대를 살면 또 나름의 재미가 되게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다기보단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좋은 말이다. 젊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달리 한 번쯤 살아봐도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 진짜 정말 무지성하게 돌아가고 싶다. 부럽다. 약간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 공감도 해주시고 저랑 또 다른 20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느껴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오늘의 목적은 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어제도 엄마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네 세대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포기하려고 하고 막 엄마 때는 뭐 3시간 자면서 일했다 막 이런 말 해가지고 그건 엄마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그 당시에. 네, 근데 좀 오늘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세대 차이를 이제 막 높은 세대, 윗세대를 비난하고 막 그럴 것만은 아니라 그 세대만의 특징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구나 해서 오늘 비록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문화 쪽이었지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미덕이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면을 몇 시간 못 취한 것 자체가 되게 훈장처럼 달려있던 세대고 지금의 나윤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잠은 충분히 제일 잘 자고 자기 창의력을 많이 발현할수록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덕의 위추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지 어머니가 나쁘다, 나윤님이 나쁘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름. 중간 입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을 깊게 해서 감탄사 편집하느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점 자체를 좀 바깥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너무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리뷰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얘기를 해볼수록 온정도 있고 사람이 온정도 많고 공감도 되는 게 의외로 많고 이래서 옛날 말로 진국 이런 단어 알아요? 뭔 단어인지 아는데 무슨 상황에서 쓰는지는 잘. 사골 이런 거는 우리면 우릴수록 맛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이거 괜찮은 일기에 사람이구나. 적어야겠다. 진국.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 몰래 녹화하고 있었는데 진국 들어갔어.